다음은 우리 한경대 전진희 교수님의 발표 있겠습니다. 예, 전진희 선생님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의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로 살펴본 어떤 정치와 공연예술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0분이고요. 20분 아니에요, 선생님? 아, 20, 네, 25분. 마지막 발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25분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1분과 주제가 현실의 좌표인데, 사실 제가 발표한 건 현실의 좌표랑은 그렇게 상관은 없고요. 예, 그 국립극장의 정부기관이죠. 거기서 발간했던 정기 간행물의 좀 변천사를 보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이 간행물은 발간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빨리 읽고 한 20분 정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본부는 극장의 공연을 기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4월 발행을 시작해서 수차례 매체명을 바꾸고 현재까지도 발간을 계속하고 있는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의 변천사를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 뭐 한국 연극학이나 뭐 드라마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서지 연구 논문이 별로 안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베이스가 어쨌든 한국 연극사 영화사기 때문에 이런 매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립극장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1950년에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4월이랑 5월에 두 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한 후에 77년에 월간 국립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됐다가 다시 극장 예술이라는 이름, 그리고 국립극장 소식, 국립중앙극장, 달체, 미르, 월간 국립극장으로 계속 제호를 바꿔서 발행되고 있고, 내년에 또다시 발행 형태를 바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행 형태 역시 소책자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신문, 컬러 책자 형식으로 변모했고, 2000년 이후에는 인쇄본과 PDF본으로 함께 발행되다가 2021년 기점으로 온라인 발간 형태로 전환됐고, 또다시 내년부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내겠다라고 지금 극장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립극장 간행물은 수차례 발행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연예술 지원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며 현재까지도 발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1950년부터 90년까지 정기간행물의 서지사항을 재정리할 것이고, 아시다시피 월간 그러니까 국립극장 같은 게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기반으로 어떤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유신, 신군부 출범, 6월 항쟁, 서울올림픽 등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공부처, 문화공부부, 문화부의 공연예술 지원 방향과 국립극장의 운영 방안을 통시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5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2021년에 국립극장 정기간행물이 전면 온라인으로 개편이 됐고, 극장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국립극장 정기간행물의 출발을 1977년 4월 월간 국립극장 발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려면 현재 국립극장 공연예술 자료실에 가야 되고, 지금 가서 볼 수만 있고, 사진은 찍을 수 없고, 타이핑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 공연예술 자료실에 소장된 발간본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77년 4월이 맞는데, 제가 근대서지학회에서 50년 4월에 발간됐던 국립극장 창간호를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77년, 78년 이때는 극장장이 그러니까 1년을 안 채우고 계속 바뀌어요. 정부 공무원들인데 계속 바뀌는데, 이때 어쨌든 77년 4월 5에 월간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이 새 출발을 하면서 당시 극장장이었던 윤치호 공무원이죠. 그래서 월간 국립극장이란 정기 간행물이 문예 중흥을 통해서 민족 중흥을 앞당기려는 오늘의 민족의식을 새기는 기록자이며 내일의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은 물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문화유산을 넘겨줄 전승자의 사명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간행물을 발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인용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할 점은 극장 측에서 정기 간행물의 출발 시점을 77년으로 두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간행물로서 극장 소식지는 극장이 설립된 50년 4월부터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에 국립극장 2호가 소장되어 있는데, 공식 블로그에도 이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 간행물이 아니고
신협의 뇌후의 공연 프로그램북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행물 표지를 보면 뇌후 사파 옆에 국립극장 2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지금 30쪽을 보시면은 거기 사진이 두 개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창간호 표지고 이건 유치진의 원술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국립극장 조직도랑 운영 방안이랑 그다음 유치진의 편집 후기가 창간호에 들어가 있고요. 국립극장 이후 표지도 그 연극 뇌후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담고 있지만 어쨌든 뭐 좌석 배치 규정이나 국립극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간행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다시 26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26쪽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950년부터 발행된 간행물 국립극장의 존재는 2020년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공식 블로그 등에서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에 대한 정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 및 국립극장 창간호의 기사 목록 및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창간호 표지를 보면 이 간행물은 팸플릿으로 적시되어 있고 2호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2개 호의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행물을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고 사실 국립극장은 뭐 30년사, 40년사, 50년사, 60년사, 70년사 10년마다 이렇게 어떤 극장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주로 전속단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극장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기 간행물에 대한 논의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국립극장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은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정기 간행물의 서지상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에 보시면은 내 소제목은 한국전쟁과 간행물 발간의 시작입니다. 28쪽의 표를 보시면 제가 50년부터 현재까지 극장에서 발간한 정기 간행물의 발행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기가 빈 거는 각 잡지가 뭐 이 간행물이 휴재했거나 이렇게 뭐 재탄생하거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빈지점이 있고 어쨌든 이 목록은 공연예술박물관 자료실에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출발했고 50년부터 77년까지는 간행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79년에서 82년에 극장예술이라고 제명을 바꾸면서 원래는 되게 4면짜리 신문 형태였는데 잡지 형태로 바꿨고 이러다가 또 뭔가 좀 돈 문제도 있고 발행도 제대로 안 되니까 5년을 쉬다가 87년에는 국립극장 소식으로 다시 제명을 바꾸고 이때 또 신문 형태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91년에서 98년까지 좀 안정되게 잡지 형태로 발간을 했는데 보시면 합병어가 되게 많죠. 이게 월간으로 정확히 발행된 건 아니고 뭐 그때그때 상황 봐가지고 이렇게 발행이 됐었고요. 98년에서 99년까지 잡지 형태로 발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제명이 갈채로 바뀌었다가 미루로 바뀌었다가 2021년부터 월간 국립극장으로 하면서 이제부터는 뭐 메일로 이렇게 간행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일부를 찍긴 찍는데 그건 아주 소수만 찍어가지고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고 21년부터 25년까지는 이렇게 정면 온라인 발간으로 전환을 했다가 또 요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26년부터는 또 종이 잡지를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할 거라고 그렇게 홍보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 창간호는 1950년 4월 9일에 발행됐고 발행은 당시 극장장이었던 유치진, 편집은 박동근이 맡았습니다. 국립극장 설치령이 반포된 것이 단기 4282년 1월, 그러니까 국립극장 설치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이 같은 해 12월, 전속극장 관련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단기 4283년 1월임을 감안하면 팸플릿의 발행 역시 극장 설립 진행 속도와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유치진의 경우 국립극장 설치령 반포 이후에 국립극장의 성공 여부를 민족극 창설과 관련 지어 논의하면서 연극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진은 1950년 4월에 발간된 그 국립극장 정기간행물 창간호에서 관객여러분께라는 제목의 편집 후기를 통해서 잡지의 독자이자 연극의 관객이 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창립 취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민족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술을 통한 교화, 민중에게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이러기 위해서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을 발간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 1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뭐 유치진에 연출한 그러니까 유치진작의 그 원술랑에 대한 기사를 많이 집어넣었지만 동시에 정기 간행물로서 국립극장의 역사와 정당성을 등을 논의를 하고 이에 더해서 뭐 신극의 방향성 그리고 그 극장 운영하고 관련해서 지정석 실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그때 뭐 관객이 연극과 영화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연극의 장르적 특징과 영화를 비교해서 보는 모형진의 글 그리고 국립극장에 바라는 바를 쓴 글 등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간호가 원술랑에 대한 기사를 다수 수록했다면 2호는 조우 원작이고 김광주가 번역했던 뇌우에 대한 기사를 비중 있게 게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창기 국립극장의 경우에 어떤 공연 전문지라기보다는 극장 제작 공연을 소개하는 간행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는 7, 80년대를 지나서 오늘날 국립극장, 월간 국립극장 그 간행물을 봐도 여전히 극단의 공연 소개 위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호 같은 경우는 30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국립극장 측에서 지금 현재 국립극장 측에서 2호를 지금 뇌우 팸플릿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기사의 상당수가 뇌우 관련 내용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국립극장 창간호의 발행 의도를 감안하면 2호 역시 특정 공연의 팸플릿이 아닌 정기 간행물로서의 연장선상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창간호에 이어서 뭐 객석이나 극장 내 식당 그런 거 공지를 담은 국립극장 안내, 지정석 예매 안내 이런 거를 실어가지고 어떤 극장 간행물로서의 어떤 연속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립극장도 문을 닫고 이 간행물도 발행할 여건이 안 되다가 그 소제목 3번입니다. 그러다가 국립극장 장충동 이전 후에 재발행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간행물이 책자 형태를 띠고 있다면 유신체제 말미 발행된 월간 국립극장은 사면 타블로이드 체제로 출발을 했고요. 당시 국립극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국립극장 장도 지냈던 서왕석 같은 경우는 이 간행물의 창간을 축하하면서 극장의 홍보 활동이 이 간행물을 발간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예술지라기보다는 이 간행물은 어쨌든 극장에서 만들어지는 공연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 지금 서왕석의 글을 인용을 했고요. 염두에 둘 점은 이 글이 규모와 미관에 있어서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대극장과 8개 전속단체의 위용에 부합하는 홍보물 창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 같은 극단 활동은 총화, 총력의 촉매의 역할로 모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간행물은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주요 소식을 싣고 또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국립극장을 운영하니까 산하단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어떤 문화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극장이 얼마나 그 당시에 당국의 문화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행물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 이런 사업 추진 목표는 문화 균정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시 극장은 문예중흥 5개년 계획 4차년도를 맞아서 중앙과 지방의 문화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지방 대도시 공연을 늘렸습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때 뭐 새마을운동 하던 시기니까 이 간행물이 국립극장이 어떤 직장 새마을 사업을 위한 협동회를 만들었다 이런 거를 간행물에 비중 있게 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당시 이 간행물을 보면은 31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두 뭐 단체 활동 소개에 지면을 할애한 것은 아니었고요. 재창간 이후부터는 독자 투고를 권장해서 객석에서라는 독자 투고 코너 및 관객의 소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소리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런 걸 역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77년 4월호 객석에서에는 그 당시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국내 공연계에 바라는 점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거를 월간 국립극장 간행물에 실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학생이 서구 문화에 대한 반감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중앙대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꽃다발이 이렇게 로비에 가득이고 새를 과시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호에는 국립극장의 방향성 및 홍보의 재고를 강조하는 제언이 실려서 약간 이때 홍보 방향은 일간신문 고정란 확보,
확보,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대학의 고정적인 게시장소 마련, 그 다음에 국립극장이 지금도 위치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접근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왕복 버스편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32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만 실제로 간행물이 국립극장 레파토리를 관객을 대상으로 소개 홍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7년 국립극장 간행물은 이미 우리 민속예술단의 유럽 공연이 해외 각국에서 호평을 받았고 폴란드 등 공산당 기관지도 그 한국미가 극찬을 받았다면서 활약상을 강조한 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이 사실 대중이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립극장이 뭘 하고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들을 주로 배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 극장장이 계속 1년 사이로 바뀝니다. 다 이렇게 기관장을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수준으로 뭐 여기 갔던 사람 국립극장으로 국립극장 보냈다가 또 다른 데로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극장의 어떤 정책 같은 게 일관성을 가지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네, 32쪽에 위에서 한 네 번째 단락입니다. 곧 어떤 이런 간행물 같은 경우는 시민대상 홍보라는 점을 내세웠으나 정부의 문예 정책과 조응하는 극장의 외적인 성과, 해외 공연에 대한 외부인의 시선을 강조하고 극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만 간행물 전반에 정면으로 배치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국외인의 시선을 개입시키기도 했으나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외에 국립극장의 어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행물의 주요 내용은 전속단체가 얼마나 정부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공무원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새로운 극장장이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엄정은 극장장이 부임을 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나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엄정원 같은 경우는 극장이 단체별 워크숍을 의무화하고 3단계 공연장에 대한 시연회를 실시할 거고, 그 다음에 더해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정기 간행물의 확대 편성을 진행합니다. 그간 아카데미즘의 견지로 발행되어 오던 월간 국립극장지를 79년 3월호로 폐간하고 현 타블로이드 신문형 4페이지에서 32페이지로 늘어나서 이제 예술 전문지를 발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79년 3월 같은 경우는 국립극장 역사상 간행물에 대한 논의가 가장 비중 있게 이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간행물에 실린 재연 코너 역시 간행물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을 막 싣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33쪽에 보시면은 이제 간행물의 이제 확대 편성을 두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때는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도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문화부장이었던 오도관 같은 경우는 PR을 좀 강화해주고 그전까지의 간행물이 국립극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기매품이니까 사실 절대 대중적 확산력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어디서든 좀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판매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근삼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연극평론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보라는 개념을 떠나서 예술지로서 애호가의 사랑을 받는 잡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차범석 같은 경우도 국립극장 산하단체의 예술활동이 일반 대중에게 친밀감을 못 주고 있으니까 대중의 친밀감을 불러일으킬 홍보자료로서 이 간행물이 좀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일간 스포츠 문화부 기자였던 구이서 같은 경우도 극장 밖에서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충실한 정보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음악세계 편집장인 안환희 같은 경우도 그간의 월간 국립극장은 사부로서 그치고가 빈약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좀 다양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립극장 공연만 아니라 외부의 공연 소식 이런 것들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답변자들 대부분 바라는 점은 간행물이 국립극장 공연만에 한정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점, 시중에 이 간행물의 홍보 활동이 미진하다는 점, 사보 이상의 종합공연 매체로서 성격을 갖추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운영위원 차범석 역시 이런 극장의 공연이 일반 대중에게 친밀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 간행물이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읽을거리가 기존의 사면 신문 체제였으니까 읽을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답변자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입니다.
실제 뭐 제77년 재창간 이후에 잡지 이 간행물이 정부 문화정책과 연동되는 극장 사업, 그 국립극장 산하 극단의 공연 레파토리 소개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각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은 이 시점 79년 기점으로 극장예술이라는 새로운 제호 그리고 예술 전문지로서 새 출발을 감행합니다. 박정희 체제의 종결과 관련해서 비상시국 속 새 세대를 강조한 극장장 엄정은은 80년대 극장의 주요 과제로 목표와 방향 있는 국립극장 상해 정립, 예술가와 운영자의 책임 분리, 레퍼토리 시스템 확립, 아카데미즘의 견지, 단원 교육 훈련 제도와 운영 공개 및 작품 공개 비판 제도 등을 제시합니다. 이 중 새롭게 탄생한 간행물 극장 예술과 관련된 과제는 운영 공개 및 작품 공개 비판 제도였습니다. 엄정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그냥 자리 시간대로 온 게 아니라 약간 극장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엄정은 같은 경우는 간행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회의, 합평회 등을 실시할 것이라 밝힙니다. 이는 곧 기존의 어떤 사보 역할 이상으로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연의 질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모색화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는 국립극장의 관이 주도한 극장이라기보다 국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 개발해 나가는 국민의 극장이라는 인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의도를 반영한 극장 예술은 79년 4월부터 82년 겨울호까지 대략 3년 동안 발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발행은 순탄치 않았고요. 82년부터는 월간지에서 개관지로 바뀌었고 82년을 끝으로 또 87년까지 5년간 간행물은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7년에 다시 국립극장 소식이라는 제명으로 발간된 간행물은 기존의 월간 국립극장처럼 이게 타블로이드 신문 형식의 그냥 정보 전달 간행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군부의 종식과 신군부의 등장이라는 시점에 발간된 극장예술은 재창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는가? 우선 지면이 확대되면서 소속단체의 소개 및 극장의 운영 지침과 방향성이 더 상세하게 드러나긴 했습니다. 실례로 극장예술 80년 1월호는 연극분과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극장 운영제도에 대한 이해랑 그리고 세계 연극 속 한국 연극의 위치에 대한 서황서, 제도 개선과 예술감독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태주, 친밀함 깃든 작품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이진순, 국립극장의 현주소를 비판하는 차범석 등의 글을 실었습니다. 극장 관련 다양한 소식을 담은 극장 뉴스를 배치했으며 월간 국립극장의 연장선상에서 독자 투고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2월호에는 그 국립극장 레퍼토리에 대해서 어떤 합평회가 실리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연극 사춘기와 관련해서 평론가 이태주와 한상철의 심층 비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지 형태로 가면서 어쨌든 합평회도 들어가고 심층 비평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정보지가 아니라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합평회가 주로 제작에 참여했던 스태프 및 국립극장 내부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극장 운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업계 유명인사, 대학 교수 등으로 필진을 구성하면서 정작 독자를 비롯한 외부 객관적 인물의 시선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잡지가 직면되면서 다양한 단원과 국립극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지면을 얻었으나 정기 간행물이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사들이 소망했던 극장 공연과 외부 공연을 아우르는 예술 전문지로서의 위상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예술이라고 제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성으로서는 미진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물 재발과 발간과 관련해서 희곡 공모를 실시해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심사 과정을 게재하였다는 점, 한국 발레 등 우리 공연에 대한 번역 기사를 게재한 점,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 기사를 게재한 점은 잡지 체제로 변경한 이때 극장예술이라는 간행물이 보여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82년 겨울호를 기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 잡지 체제로 발행된 간행물은 소속단체의 움직임과 극단의 동향을 더 상세하게 소개하며 단원들의 극장 관련 인연이나 수상 등을 더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특정기관 간행물로서 갖는 어떤 국립극장 정기 간행물의 태생적 한계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연예술 전문지로 탈바꿈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고 제명도 바뀌고 잡지의 판형도 바뀌고 그랬지만 사보이자 국립극장 PR이라는 큰 방향성은 간행물에 바뀌지 않는 기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거를 완성을 못했는데 5장에서는 서울올림픽
전후로 어떤 전통의 세계화나 국제교류랑 관련해서 이 국립극장 소식이라는 이름의 간행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2000년대 이후에는 어쨌든 온라인 접근성이 쉬워지고 제명도 뭐 미르 이렇게 바뀌면서 이때 간행물은 이게 어쨌든 관주도의 극장 운영을 좀 탈피하게 되면서 이때 간행물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이런 걸 좀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